검을 뽑는 순간 사무량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검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물을 건너는 낡은 노가 있었고 외파리 사공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피비린내 나는 길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뼈저리게 결심한 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정인을 잃은 날, 자신의 오른팔을 무참히 잘린 날, 그 처절한 결심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단단했던 결심이 눈앞의 남자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단전에도 불구하고 소나기에 미친 듯이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묵은 녹슨 검날이 암자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 끔찍한 원수, 묵풍은 그 낡은 검을 보며 여전히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무량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암자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거친 빗소리와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스산한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묵풍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절망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 특유의 오만한 여유였습니다. 내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사무량의 위태로운 기파를 묵풍의 칠흑 같은 눈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량은 검을 옆으로 낮게 늘어뜨렸습니다. 외팔의 검법이었습니다. 오른팔을 잃은 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음에도 몸이 기억하는 살수의 본능은 달랐습니다.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텅 빈 오른쪽 소매가 있는 방향으로 몸의 축을 틀어 그 치명적인 허점을 오히려 교란의 수단으로 삼는 기형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천하제일 암살단 귀연의 검법이었습니다. 약점을 드러내어 상대를 유인하고 그 방심의 찰나를 파고들어 숨통을 끊는 것. 그때 묵풍이 여유롭게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리가 밀려왔습니다. 백발음공. 음공은 검이 아니었습니다. 공기를 기괴하게 진동시켜 상대의 내부를 직접 타격하는 무공이었습니다. 소리가 특정 주파를 타고 오장육부를 뒤흔들면 겉으로 아무리 단단한 수비를 펼쳐도 내장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묵풍의 음공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변칙이었습니다. 단일한 파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복잡한 음이 기괴하게 겹쳐 만들어내는 파동. 어느 방향에서 덮쳐오는지 귀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살인적인 소리였습니다. 사무량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음공이 가슴팍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폐부가 뒤틀리며 발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내력이 텅 빈 상태에서 음공을 정면으로 받는 것은 맨몸으로 거대한 돌벽을 받아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무량은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을 웅크리며 빗속에서 지면에 닿을 듯 자세를 극단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음공의 파동이 지면과 가까울수록 분산된다는 것, 그것은 기연 시절 몸에 새겨진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음공의 여파에 굵은 대나무들이 벼락 맞은 듯 잘려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 사무량이 몸을 용수철처럼 튕겨 앞으로 세도했습니다. 검기를 실은 혼신의 일격이었습니다. 내력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검기를 길게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짧고 빠르고 날카롭게 묵풍의 목을 향해 직선으로 밀어넣는 필살의 초식이었습니다. 사무량의 검풍에 대나무 세대가 동시에 꺾여 쓰러졌습니다. 묵풍이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잘려나갈 정도의 간발의 차이. 그러나 결국 피했습니다. 사무량의 검이 허공을 가르는 그 찰나의 순간 묵풍의 하얀 손이 사무량의 왼쪽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보이는 접촉. 그러나 그 안에는 끔찍한 장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무량의 몸이 낙엽처럼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붉은 대나무 두 대를 등거리로 부수고 나서야 진흙탕에 겨우 착지했습니다. 묵풍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낮게 깔렸습니다. 그날 밤 내가 먼저 선택했잖아. 사무량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지키는 대신
임무를 완수하는 것, 기현은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이었지. 감정을 완벽히 거세하고 오직 목표만 남기는 것. 내가 그렇게 배웠잖아. 안 그런가? 사무량의 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흡이 무너져 내린 탓이었습니다. 사무량은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무풍의 조롱 섞인 말이 사무량의 가장 깊고 연약한 상처를 정확히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캄캄한 강물 위에서 혼자 삼키고 또 삼켰던 죄책감. 그 피투성이 밤에 사무량이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지금 눈앞에서 그 상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무풍이 다시 두 번째 음공을 전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앞에서 밀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었습니다. 대나무 숲 전체가 거대한 악기처럼 울리며 지면에서부터 기괴한 진동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사무량의 발바닥이 흔들리며 몸의 중심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검노가 엉켰습니다. 본능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텅 빈 단전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풍의 하얀 손이 뱀처럼 뻗어왔습니다. 장심이 사무량의 가슴팍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끔찍한 충격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거들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전을 직접 박살내는 암경이었습니다. 사무량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대나무 숲 진흙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역겨운 피가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쇳내음이 진동했습니다. 바닥에 뱉어낸 피는 검붉었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려 했습니다. 사무량은 이를 으드득 갈며 버텼습니다. 쓰러진 채로 유일한 왼손을 진흙에 깊게 박아 넣었습니다.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저 뒤 암자 안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소년이 있었고 자신을 도와준 백면신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수십 개의 기척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빗소리에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짐승들이었습니다. 매복, 사무량이 무풍과 목숨을 걸고 맞붙는 동안 암자 주위에 물샐 틈 없이 깔려있던 흑얼방의 정예 살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암자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척이 소름 끼치도록 빨랐습니다. 최상승의 경공을 밟는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사무량이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단전은 찢어질 듯 아팠고 두 발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암자 안에서 백면신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진법이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노인이 암자 주위로 방어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 희미한 기운의 막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량은 직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백면신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었습니다. 살생을 위한 공력이 아니었습니다. 저 수십 명의 살수들이 한꺼번에 세도하면 적과 진법은 순식간에 찢겨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사무량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단전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내력은 한 줌도 남지 않았습니다. 몸이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사무량의 머릿속에 자신이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것, 기현의 최종 초식. 그것은 시전자에 남은 생명력과 내력을 단 한 번에 모두 소각해버리는 자폭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나면 몸 안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검을 쥘 수 없는 폐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량이 두려워한 것은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도 결국 내 뒤에 있는 아무도 지켜내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매가 울었습니다. 사무량의 어깨 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득한 하늘 위였습니다. 눈먼 매가 어느새 폭우가 쏟아지는 밤하늘로 솟구쳐 올라 있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짐승이 미친 듯이 날개를 펄럭이며 무풍의 머리 위를 빙빙 선회했습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맹금류에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파동. 무풍의 음공과 같은 원리였으나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에서 꽂히는 그 날카로운 파동에 무풍의 기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풍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이를 향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사무량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깊은 심호흡과 함께 텅 빈 단전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생명의 불꽃을 긁어모았습니다. 그것은 무공의 진기라기보다 순수한 사례와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사무량은 검을 다시 고쳐 쥐었습니다. 검병을 감싼 손가락이 터지며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렀습니다. 녹슨 검날 위로 희미하지만 섬뜩한 기운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귀연의 마지막 초식,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명의 초식. 오직 귀연의 수장만이 전수받는 그 저주받은 검술은 한번 펼치면 시전자의 모든 과거와 미래가 그 일격 안에 담겼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검. 사무량이 무풍을 향해 피투성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자 안에서 무언가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나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사무량의 발이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무풍의 서늘한 눈동자가 암자 쪽으로 헥 돌아갔습니다. 암자를 향해 쇄도하던 수십 명의 살수들의 기척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대나무 숲을 가르던 검은 그림자들이 조각상처럼 발을 멈췄습니다. 암자의 낡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죽어가던 소년이 쓰러질 듯 위태롭게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가슴팍에서 흘러내린 무언가가 빗물 고인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황금 빛이었습니다. 낡은 놀이개 같은 형태였지만 흔한 장신구치고는 너무나 묵직하고 이질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폭우 속에서도 그 빛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빗물을 받아내며 더욱 선명하고 기괴하게 번쩍였습니다. 사무량의 두 눈이 그 황금 놀이개에 꽂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량은 저 물건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비극의 밤, 사무량이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직접 쥐어주었던 것,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정인의 차가운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것, 다시는 살아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단념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여유롭던 무풍의 두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 기분 나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 저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개였습니다. 거센 폭우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특수 제작된 횃불들이 거대한 전적벽 아래를 붉게 메우며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빛의 물결이 절벽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맹렬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거대한 기파가 산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장로급 고수 한두 명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림 전체를 뒤흔들 절대적인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량은 빗속에서 번쩍이는 황금 놀이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에서 해일처럼 밀려오는 수천 개의 횃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슨 검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분노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차가운 심연의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뱀처럼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환희인지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기괴한 감각. 10년 전에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정인의 유품이 어째서 저 정체불명의 소년 품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무량의 본능은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이기에 그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천지를 집어삼킬 듯한 빗소리만이 전적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눈먼 매가 찢어질 듯 길고 높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